더 선명한 텍스의 김준호 세무사. 민규태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고가주택 기준 제정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 텐데요. 지금 개정된 게 어떤 규정이 이제 개정이 됐다고 보면 되나요? 이제 1세대 주택 비과세에서 이제 고가주택의 기준이 네.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되었죠. 9억에서 12억으로 이제 3억이 이제 인상이 됐다라고 네,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그럼 고가주택이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고가주택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주택이나 부동산을 네. 양도할 때 뭐 나오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에서 네. 이제 1세대 1주택만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네. 어떤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좀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고가주택에 한해서는 이제 비과세를 적용해주지 않고 있었는데 음. 이 고가주택을 정의하는 이 기준이 9억 네.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9억이 초과되는 주택이 엄청 많잖아요. 그쵸. 전국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납세자 입장에서는 12억으로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규정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 서울의 네. 집값이 9억, 한 채만 해도 9억을 초과한 지는 훌쩍 넘었는데, 그렇죠. 그쵸. 네. 이러한 부분이 9억이라는 기준이 네. 2008년에 사실 제정된 거거든요. 엄청 네. 오래전에 뭐 개정이 그쵸. 아주 됐었네요. 오래된 네. 거고, 뭐 요즘의 부동산 시세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음.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합리적인 개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규정이 언제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규정은 이제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네.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조금 급박하게 바뀌었어요. 고가주택에 대한 이제 논의 자체는 예전부터 꾸준히 있었는데, 이러한 12월 8일부터 이제 바로 시행되는 게, 네. 좀 유예 기간을 두면은 이제 네. 부동산 시장에서 네. 우리가 이제 양도시기 잔금지급일이나 뭐 등기등록 이런 거를 다들 조정해서 네. 이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올 네. 것을 조금 예견해서 이거를 방지하고자 바로 시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행령 개정 자체가 원래는 그 연초에 뭐 1, 2, 3월 이 정도에 되는데 이번 규정 이제 개정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좀 빨리 된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만큼 이제 납세자들도 이 부분을 좀 원했고 그 이제 뭐 합리적으로 좀 개정이 된 게 아닌가 그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다들 주목하던 이슈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바로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12억이라는 것 자체가 그 기준이 이제 뭐 호가인가요? 뭐 실가인가요? 공시지가인가요? 요거 12억이라는 기준은 이제 실거래가의 음.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얼마에 매매하냐 요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실제로 얼마에 파느냐? 네, 맞습니다. 뭐 12억 조금 미쳐서 뭐 11억 5천에 팔아도 그게 이제 고가주택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건가요? 12억 밑으로 팔면 이제 네네. 국가주택에 해당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그러면 12억 이내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건가요? 근데 꼭 네. 그렇다고 볼 네. 수는 없습니다. 이제 양도소득세법상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고, 네. 이 요건을 갖춘 이제 주택의 양도에 한해서만 이제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거고요. 네.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이제 보유기간이라든지 거주기간 이런 요건들을 네. 잘 검토를 하셔야 되고, 특히나 2021년부터는 이제 네. 다주택자들 즉 2주택 이상을 보유하시던 네. 분들이 1주택이 돼서 이때 이제 비과세를 받겠다라고 네. 하시면은 이제 보유기간이라든지 거주기간을 살 때가 아니고 이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기산하는 이제 규정이 생겼어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복잡해졌기 때문에 네. 양도하시기 전에 또 충분한 검토를 거치시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12억 이내 주택은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비과세 요건을 전부 다 갖춘 상태에서 양도를 해야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나 그러니까 비과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비과세가 있는데 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돼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이런 부분도 전부 다 그냥 12억으로 다 바뀐 건가요? 그렇죠. 그러한 이제 뭐 1세대 일시적 이주택이나 네. 뭐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것들이 뭐 1주택은 아니지만 네. 뭐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주겠다 이거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따른 이제 고가주택 기준도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 제 주변에서 그러면 12억이 뭐 조금 넘는다, 뭐 13억 정도 된다, 이런 아파트를 양도했을 때 그럼 저는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지 이런 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떤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산정을 할 때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네. 고가주택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기준이 12억이라고 한다면 그 주택의 양도 차익에서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네. 양도 차익만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뭐 12억이 조금 넘는다고 해서 급격하게 세부담이 늘어나진 않으니까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13억이라고 하면 그 1억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를 한다. 그쵸.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나는 뭐 세금이 나올 게 없으니 1세대 1주택 비과세 뭐 신고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럼 뭐 신고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좀 어떤가요? 원칙적으로는 사실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맞아서 네. 우리가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하면 네. 뭐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뭐 가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기 때문에 뭐 하시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으나 사실은 사람 일은 어떻게 되는 그쵸. 모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도 뭐 실무하다가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귀찮으시더라도 조금 신고를 하는 게 낫다. 그쵸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도 뭐 일하다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무조건 갖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뒤집어지는 케이스가 엄청 많아요. 그쵸 무서운 일이죠. 그런 케이스를 이제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고를 하고 만약에 근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런 뭐 신고를 안 하고 나서 케이스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뭐 무신고 가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무조건 신고를 하는 게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바뀐 고가주택 규정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또 이제 개정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절세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